자, 시장 상황이 상당합니다. 굉장하죠. 일단은 뭐 지표분들도 좀 볼까요? 그러니까 CPI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베스팅닷컴 쪽에 이제 들어가시면 어지간한 이제 지표는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 지표를 또 객관적인 지표를 따다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만드는 그런 자료 말고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갤린더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PPI까지 기준이 잡혀 있어요. 필터 부분은 이게 이제 예전에 몰라가지고 이게 어느 거였더라? 한꺼번에 모두 선택인데 모두 선택하기, 그 모두 선택 지우기.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씩 다 체크를 했는데 일단 이제 알게 됐으니까 미국 쪽만 설정을 해서 허용하기 이렇게 해야 되나? 중요성 그대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이제 금요일자 기준에 설정 범위부터 6월 10일 금요일자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가 논하는 거는 사실상 요거죠. 8.6으로 나온 예상치를 8.3으로 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3월 달에 8.3이 형성이 된 그 이후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기준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이건 이제 전월 대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을 놓고 보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의 기준을 이렇게 놓고 봅니다. 사실은 이 수치가 별 3개인 이유가 이 수치가 이제 가장 맞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어차피 물가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곡물, 그다음에 유가를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개념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필수재 이런 부분 속에서도 외부의 요인을 그렇게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외부의 요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포함한 게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표현을 하고 근원이라는 쪽은 이제 민감하게 국제 정세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별 중요시한 기준에 별 3개짜리로 표시를 한 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 대비해서로 보죠. 전년 대비해서가 아니라 전월 대비 이게 계속 이제 이 추세가 꺾였냐 살려 있냐 뭐 여러 가지. 근데 작년 5월이면은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미만이다. 뭐 3% 미만이니까 3%까지는 뭐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올려도 되니까 올리라고 자꾸 압박을 넣지 마라. 또 3% 넘을 때에도 이 정도는 걱정 없다. 그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잘라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이제 어떻게 자를까요? 이거를 잘라 놓으면 우리 그 표 작업하시는 분들은 표를 작업을 다 해놓으세요. 깔끔하게 텍스트 이거를 표 작업을 하세요.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뭐 캡처한 거를 갖다 쓰지 않고도 객관적인 내용을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보는지 이것도 교육입니다. 그죠? 경제 지표 이렇게 해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인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 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 부분 그리고 출처가 이제 옆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표 작업으로 다 정리하세요. 남의 거 퍼다 쓴다 인식 안 잡히게. 그리고 이제 이 차트도 사실상은 이 수치 더 보여주기 이 수치를 다 계속 따가지고 엑셀로 작업하면 돼요. 엑셀로 작업하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일단은 그냥 씁시다. 이거는 엑셀로 작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작년부터 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전월 대비해서 이제 놓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현재 야 이거 큰일 났어 전년 대비해서 물가지수가 전년 5월달 대비해서 물가지수가 이렇게까지 8.6%까지 올라서 작년 대비해서 유동성을 더 뿌렸잖아요. 유동성을 더 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됐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의 기준입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까 이거를 제가 전년 대비로 잘랐나 다시 잘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위에 거를 전년 대비라고 안 해놓으면 전월인지 전년인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년 잘랐었네. 그렇게 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 이제 중요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이제 넓게 자릅시다. 그래서 이만큼씩. 전월 대비해서가 이제 조금 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원 먼 기준이 아니라 가장 최근 기준을 자르는 거니까 이게 더 정확하고 정상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들쑥날쑥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뭐 버겁지 않은.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민감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지금 형성이 된 거지라고 이제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어찌됐건 이거 다 잘라놓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근원을 봐야 되는데 근원을 보지 않고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 식료품하고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생겨요. 어찌됐든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이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다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리면 자 76회차의 경제지표 쪽에 이렇게 이게 올려드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제목이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에 모르겠어요. 뭐 이거 보시고 이제 뭐 대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이 풀렸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제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짜증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 그르다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선거 공약인데도 싹 줄였죠. 많이 줄인 거예요. 줄였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돈을 뿌리잖아요. 금리는 어떻게 해요? 금리는 올려. 근데 돈은 뿌려.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진국조차도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안 뿌렸을까요? 이번에 뭐 이재명 의원이 되셨다고 하면 안 뿌렸을까요? 뿌린단 말이에요. 돈을 뿌린단 말이야. 뿌려버리니까 2021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합시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올려야 됩니다. 이때 2022년, 2023년에 올린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근데 윤 정부는 아니다.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만큼 지표에 대한 자신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인데. 근데 2021년도에는 이제 슬슬 그 얘기가 나오는데 2021년도 거 FOMC 회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1년에 8번 회의할 때마다 윤 정부가 그때그때 해석을 다 해드렸어요. 다 해서 다 올려드렸어. 하나하나. 응? 그 FOMC 회의 그 작년치 따로 보관하고 있는 거 있으면 응?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들 그 PPT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리고 PDF 파일 만들고 낱장 파일 만들어 갖고 그것도 뿌려주시면 돼요. 유무료방 다. 그때 당시에 월가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에 연준 파월 의장은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뭐 2020년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출 정도로 돈을 뿌리고 싶은 그 기준이 있었고 2020년도 3월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터진 거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예? 돈 뿌리겠다고 이제 의회 통과하고 있는 그런 찰나 거기에 이제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죠. 그래서 결론은 3%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뭐 걱정 없다. 이게 4월 달 기준까지 2.5. 그 다음에 이제 3%가 훌쩍 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이제는 금리 슬쩍 올려야지 명분을 준 거죠. 그 전에는 굉장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였단 말이에요. 그 앞전에는 또 이제 매파였고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비둘기파로 확 전환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 매파죠.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를 놓친 거예요 사실은 요때. 요때를 뭐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돈을 더 푼다고 얘기를 하는 그 찰나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긴축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졌던 부분에서 어떻게 돼 1월달 기준에 우크라이나 사태 빵 터지죠. 1월달 기준에 그러니까 1월달에 이렇게 22년 1월달에 7%까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이걸 끌어올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멀쩡했던 부분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찌됐건 경기부양책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또 시중에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졌어.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했어.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씩 더 올라와 있었어.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던 과정이야. 근데 거기다 돈을 더 뿌렸어. 기름을 부었어.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 그게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부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난리가 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는 예측 범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낱장으로 하나씩 다 보여드려야 돼. 예? 근데 굳이 과거 것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니고 윤 정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되면은 이거 정리되는 거 낱장 파일로 하나씩 다 줘. 1월부터 정리 안 돼 있으면 오늘 싹 다 해. 1월 달에 방송 원고 화면, 원본, 그다음에 사진 화면 3월, 4월, 뭐 5월, 7월, 9월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리고 날짜 명확히 확인해 가지고 1, 3, 5, 6, 7, 9, 11, 12, 1월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 3, 5, 6, 7, 9, 11, 10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1, 3, 5, 6, 7 다르죠 여기 지금. 4월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날짜별로 다시 하는 얘기. 1, 3, 5, 6, 7, 9, 11, 12. 45일 간격대로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28일 걸로 있는 이유는 FOMC 회의 전에 방송 화면일 거예요. 그럼 6월 달 게 없죠. 6월 달 거 찾아보시고 혹시 6월 달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럼 안 한 대로. 결론적으로 이 8차례에 걸친 단계별로의 흐름을 다 싹 다 설명을 했어요.
채권 수익률부터 모든 다. 결론은 이렇게 이제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이게 아니에요. 전월 대비해서는 뭐 그자락이에요.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조차도 이게 이제 조금 잡힐 걸로 예상을 했고, 뭐 윤정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건 비아냥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다 예측을 했던 범위였는데 그것을 살짝 넘겼어요. 근데 살짝 넘겼는데 그 살짝 넘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3에서 잡힐 줄 알았던 게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진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달에 발표가 8.5였고 그다음 8.3이었고 8.6 이게 잡힐 줄 알았는데 이게 그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전년 5월 대비해서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때 대비 8.6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남미처럼 경기도 안 좋아. 경기가 안 좋고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그냥 그 국가 자체가 그냥 힘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훼손이 돼. 화폐 가치가 훼손은 되는데 일단은 뭐 수입해서 써야 되는 필수 항목 품목들은 수익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 화폐는 뭐 완전히 예를 들면 우리나라 IMF 때나 리먼 때 환율이 무슨 뭐 1,700원, 1,800원 또 리먼 때 1,600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원화가 완전히 쓰레기 됐잖아요. 원화가 가치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유가 원유 1리터 사오는데도 버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 좋은데 남미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 사태인데 화폐는 쓰레기가 되고 공급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 근데 미국이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 경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번에 이제 유가하고 또 곡물 가격하고 그런 기준도 있지만 그 이전에 물가가 올랐던 부동산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그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정책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돈을 뿌렸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대에서 돈을 어느 정도 뿌리냐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2020년 1월 2일 날 4조 6천억 원대 하던 거래대금이 그게 어떻게 돼요? 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 10배가 올라와요. 거의. 그 정도로 돈을 뿌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의한 돈은 많이 뿌려져 있어 뭐 말 그대로 체감온도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경기가 안 좋은 분야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좋은 분야는 또 굉장히 좋아요. 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때문이든 뭐든 인터넷 상거래 업체 물론 이번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쳐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뭐 뉴스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리두기 제한 풀려버리니까 이제 배달 안 시키고 직접 가서 이제 즐기시기도 하고 돈을 아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의 뭐 그 인원이 2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사용 인원이 월간 뭐 그런 식의 내용처럼 뭐 직격탄을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 기간 동안에 호황을 누리는 업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상거래 업체든 또 극장을 못 가니까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든 또 유튜브를 더 많이 보든 그런 기준의 서버발 D램의 수요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그게 비단 2020년 코로나19 이후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폭발적인. DB하이텍 마찬가지고 2014년까지는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 자체가 되지도 않아. 성사도 안 됐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2015년부터 난리가 난 거고 2016년도에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5천억에서 지금 얼마요? 분기 영업이익 평균 4조가 나와요. 8배.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진 업황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럼 자영업자만 힘드나? 거기에 따른 소비재 같은 경우도 힘들었겠죠. 결론은 말 그대로 저희 뭐 아버지 때 또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 그럴 때의 기준에 죄송합니다. 37층으로 바로 갈게요. 예. 예, 그렇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갖고 두 가지를 못하네.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까먹네. 그 뭘 얘기했지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호황인 쪽이 있고 호황이 아닌 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7, 88, 89년도에 87, 88, 89 그러니까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올림픽까지 있었을 때 그때 그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용돈 주시면서 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신문 보고 뉴스 볼 줄 아니까 그 나이에 뭐 고등학생인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러니까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안 좋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산업이라는 게 계속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경기가 안 좋다고 했지만 분명히 성장한 쪽은 굉장한 성장을 계속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례로 우리 그 전망치 어떤 전망치요? 2022년도에 대한 2022년도의 실적 전망치 이게 10월달 자료거든요. 222조 예상했고 21년도 자료는 21년도 영업이익은 184조를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돈을 얼마나 뿌려댔는지 180조가 아니라 230조 그리고 22년도에는 222조가 아니라 255조로 예상치가 증가했어요. 실질 증가한 거죠. 화폐 가치가 슬슬 훼손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있을 때도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 얘기와 함께 똑같이 물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표상으로 보는 물가가 굉장히 뛰어 있고 굉장히 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뛰어져 있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을 때 한 가지는 말 그대로 남미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인플레이션인 거냐 아니면 돈이 많이 풀려서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냐. 그 수요의 증가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까지 겹쳐져서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고 근데 원유가 폭등은 아니에요. 우리가 폭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건 아니야. 그것도 조금 더 볼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아니 뻥이에요. 그건 뻥이야. 농담해라 그건 뻥이야. 다만 이제 경기가 일시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중국의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는 저가 물품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조금 지표가 조금 둔화돼 있는데 그게 보통 한 2, 3개월이거든요. 2, 3개월 둔화돼 있는데 물가는 가격은 올라버린 거지. 유가가 조금 더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가가 30% 오른 거면은 문제가 안 돼요. 평상시에 유가가 30% 오른 거면.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뭐 금리도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봉쇄령도 있고 뭐 중국의 봉쇄령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도 수출이 안 되고 뭐 항만이 폐쇄되는 이쪽 부분에 좀 폐쇄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지표가 좀 둔화됐는데 유가가 30% 오르니까 난리 난 것처럼 표현할 뿐이지. 아예 보고 시작할까요? 유가도. 자, 유가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유가라는 것도 차트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기준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월이 이거거든요. 근데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였지만 주봉으로 볼까 그러면 아예 주봉. 그러면 1월에 더 잘 보이죠. 그러면 1월 말이 여기였어요. 1월 말이 그죠? 이때 1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요 바닥에서부터 봐봅시다. 2000년 그 코로나 찍고 나서의 바닥. 지금 무지하게 오른 것 같은데 더 앞전으로 당겨야 되나? 잠시만요. 더 앞전이나 마나 있나? 주봉에서는? 없죠? 오케이. 아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선물이니까 13불까지 갔었구나. 말 같지도 않은 범위까지 갔었구나. 자 보시면요. 2월 달의 기준에 여러분들 주간 단위로 보시면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2월 말에 원자력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깍대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게 올랐죠.
올랐는데 무지하게 올랐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앞전 고점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야. 어? 진짜 뭐 쌩 난리가 날 것 같으면 3월 달에 다 난리가 나고 3월 저점을 찍었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은 3월에 저점을 찍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3월에 저점을 찍어. 또 땡겨서 또 봅시다 그러면. 하나씩 의구심은 다 풀고 가야죠. 자, 하나, 둘, 셋. 다우지수부터 볼까요? 하나, 둘, 셋. 다우지수. 3월 저점을 다 깨고 내렸어요 지금. 그죠? 3월 저점 다 깨고 내려왔어. S&P 500 지수 다 깨고 내려왔어. 올해 저점 다 깨고 내려온 거야. 1월 저점이고 뭐 2월 저점이고 3월 저점이 다 깨고 내려왔어. 얘 마찬가지 싹 다 깨고 내려왔어. 근데 독일 보시면 3월 저점 안 깹니다. 안 깨요. 일본 보시면 안 깨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그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안 밀려. 되돌린 게 여기까지 되돌려버렸어. 이번에 상당히 되돌렸던 거예요. 저점과 고점 사이 절반을 돌려.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린 거예요. 어? 농담이 아니라. 미국만 3월 저점을 더 깬 거예요. 미국만 3월 저점을 더 깬 거고 안 깼어. 아무도 안 깼어. 그럼 다시 유가로 넘어옵니다. 유가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2020년 이후로 다시 당겨서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그 유가 부분에 두 가지 차트로 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시장은 3월 저점을 얘기하지만 그죠? 유가가 3월 고점을 안 넘겼어요. 그죠? 3월 고점을 안 넘겼는데 안 넘겼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이나 일본이 안 깼다고 친다면 우리도 요번에 살짝 깨진 거고 안 깼단 말이에요. 1월 저점은. 미국만 깬 거예요. 기업 실적 포함된 미국이 깬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가가 이게 무지하게 뛰어 올랐느냐? 아니야. 아니에요. 2월 달에 2월 말에 그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정 공격한 거 기억도 안 나시죠? 원정 공격했다 해서 그때 유럽이 초전 박살이 납니다. 3월 달에 상상을 초월하게 밀려. 그래 되돌릴 때는 하루에 9%를 돌렸어요. 독일이 하루에 9% 돌렸어요. 유럽이 다 그렇게 돌렸어요. 돌릴 때. 하루에 9%.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큰 패닉이 왔겠어. 그게 3월입니다. 저 유가 저 고점 찍을 때 3월. 응? 그래서 지금은 저유가를 안 뚫은 상태인데 미국은 더 깨져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저 3월의 고점도 계속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야 이거 인플레이션 이거 굉장히 심각하네. 그래서 시장 깨지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사단은 다 나 있는 상태라니까요. 문제는 다 불거져 있는 상태라고. 응? 불거져 있고 더 문제가 됐느냐에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다지 별로 안 오른 거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띠용.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 예를 들어서 로그 차트라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예요. 퍼센테이지. 20불에서 예? 40불이 되면 100% 올라온 거죠. 100% 올라온 거예요. 40불에서 60불이 되면 20불이 올라오긴 했지만 같은 간격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퍼센테이지는 50%뿐이 안 올라온 거야. 그러면은 40불 대비 100%가 되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0%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승률은 여기까지가 100%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상승률이 제한적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서 등락률이 굉장히 큰 종목은 로그 차트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등락률이 큰 종목은. 그래서 이거를 로그로 딱 전환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원이 똑같아지죠. 크기가. 응? 이게 이 크기가 변동률의 크기에서는 똑같다. 그런데 얘는 로그 차트로 봤더니 사실상 그렇게 엄청난 변동률이 아니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 어마어마한 변동률이 아니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변동률로 따졌을 때. 다만 지금 그러면 결론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또 실질적으로 힘들어하고
뭐 윤정두가 이렇게 되면 말장난을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말장난하고 있네 이렇게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의 기준에 윤정두도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무슨 큰 문제일 것 같으면 유가가 폭락을 해야죠. 아니 전쟁이 엄청난 문제일 것 같으면 유가가 올라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오릅니까? 엄청난 문제 같으면은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진다면 이렇게 폭락이 와야죠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유가가 더 올라? 어?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 야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지들끼리 담합해서 긴축을 해버리는 그런 때랑 같아요 지금이?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폭락을 해야지. 그럼 경기가 안 좋은데 왜 유가가 올라? 이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2000년 3월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썼고 글로벌 시장에서 다 각국의 중앙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요의 증가에 의한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올 초까지 미국 증시 계속 신고가를 일렸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신고가를 일렸지. 1월 달까지 또 S&P 500 지수 언제? 1월 달까지 또 나스닥 언제? 지난해 11월까지 계속 랠리였죠. 그 랠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상품에 대해서도 원유에 대해서도 원유가 무슨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 원유에 대해서도 수요가 증가해서 1월 달까지 멀쩡한 유가 강세가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금리를 올렸을 때 요 기준 범위에 그러니까 3월 달에 급등을 한 거는 2월 말에 원전을 공격하고 난 이후에 이상 급등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뭐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의 13%인가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막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 움직임 폭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전에 이러한 상승률로 감안했을 때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리 올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상태에서 지표가 2, 3개월 정도는 그러면 둔화되겠다라고 표현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세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깊어진 거죠. 굉장히. 지금의 유가가 예전에 리먼 터져서 버냉키 의장 당시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고 할 때 이때 돈 무지하게 뿌린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냥 뭐 이때까지 계속 뿌리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 인상했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터져 또 무지하게 뿌렸고 근데 유가만 원유만 사실은 원유만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수십 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원유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차세대 후세대에는 매설량이라고 표현하나요? 더 없어질 수 있어서 고갈될 수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당장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다시 지표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 부분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는데 원자재 비용이 올랐고 또 세계 시장에 뭐 25%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곡물 시장이 어찌됐건 그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이 나기 전부터 우리는 설정해 놨던 게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에는 식료품과 원유를 빼고 난 지표를 본다라는 거였고 지금은 뭐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자체가 전년 대비입니다. 전월이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해소가 안 돼 있으니까 안 잡히는 거죠. 전년은 뭐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뭐 지금 뭐 중국도 재차 봉쇄령 들어가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악재 요인에 대해서 예전과는 이제 해석 방식이 조금 다른데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유가 강세였다.
또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다. 근데 이제 그게 적절한 수치에서 좀 빠르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미국 쪽의 특수한 상황,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경기 부양책 돈을 더 뿌리고 금리는 이제 좀 천천히 잡으려던 시도가 그게 이제 조금 미스였고, 그리고 이제 7%까지는 시장이 문제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잖아요. 지난해 12월까지 7%였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7%에서 솔직히 50보 100보 차이 더 돼요. 8.6?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물가 상승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뭐 원자재 가격의 강세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또 공급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건 우리가 흔히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지금 지표가 둔화돼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곡물 가격하고 유가가 잡힐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잡힐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없어요. 또 중국이 부분 봉쇄령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풀어준다, 푼다 이것도 없어요. 그럼 단 한 가지, 미국이 지금 1% 이상의 반등 탄력이 나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뭐 연준이 뭐 1% 뭐 그러니까 0.5% 포인트입니다. 0.5%가 아니라 0.5% 포인트 50bp를 올리느냐, 75bp를 올리느냐, 혹은 100bp를 올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빨리 잡을 수 있어도 더 좋을 수도 있어. 그거는 이제 해결 방안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고, 어제도 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간다, 방문한다, 자존심 다 버린 거죠. 사우디 국왕 보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인권 문제 들어서 야 니들이 터키에서 터키 사우디 대사관에서 암살한 기자 그거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세계 2위죠 채권 세계 외환장고 보유고 2위일 거예요. 2위 일본하고 비교해서 2위 3위 한 2위일 거예요. 중국이 1위고. 그럼 그가 왜 그걸 따지냐면은 우리나라도 외환장고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게 미국의 채권을 다 사주는 거죠. 다변화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미국의 채권 사주는 겁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채권 다 사주면서 중동 쪽에서 보호를 받는. 미국으로서는 이제 사우디를 버릴 수 없는 쪽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뭐 미국에 수출 많이 하면서 그냥 수출만 많이 해요. 채권을 다 사주죠. 그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미국인 거고.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면서 굉장히 경색이 돼 있던 사우디와의 관계가 먼저 신호를 보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야, 나 사우디 갈게. 그것에 대한 화답이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이었고, 근데 증산이라고 했는데 유가가 이제 뭐 그렇게 급격히 안정화된 건 아니고 뭐 그 상태에 조금씩 맴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막상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으로 나와버렸고, 결론은요, 어쨌든 그건 간대잖아. 사우디 간대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저거 한번 보고 설명을 하자 이거지. 윤정도도 못 대먹은 거지. 저거 안 갖고 나왔잖아 방송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여드리잖아요. 저거 하나 보면 대충 답 나오지 않아요? 전월 대비도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구나. 전월 대비구나. 전월 그러니까 전년 대비구나. 5월이면 5월. 작년 5월 대비해서구나. 그럼 작년보다 돈도 더 많이 풀려 있었던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우크라이나 겹쳐진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잡혀줄 줄 알았더니 그조차도 안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제 나서서 사우디하고 관계 개선, 그 반대 목소리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반대 목소리도.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렇게 해서 원유가 좀 이제 해소가 된다면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안 겪어 보셨냐고 무슨 아니 베트남 전은 안 겪어 봤어? 어? 아니 저기 뭐 저는 어리니까 그건 못 겪어봤다고 치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남미 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할 판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더 약세를 뗐던 거 이번에 못 올랐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못 올랐어요. 5월 초순 이후에 쭉 유럽이나 일본은 끌어올려졌는데 우리나라는 못 올랐어요. 왜? 북한의 핵실험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디 개뿔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왜 찾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하이닉스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 대비해서 30% 수준을 더 내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높아요. 월등. 엄청난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니까요. 결론적으로 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근원과 일반이 있는데 사실은 근원을 보는 게 맞다. 그럼 뭐 윤정두가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보시면 별 세 개가 근원이지 무슨 일반이야? 그래 원래는 이제 유가와 곡물을 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유가와 곡물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원유가 엄청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솔직히 얘기 딱 하면은 문제가 돼요. 아까 눈으로 봤을 때 문제 안 돼요. 눈으로 보시면 확인해 봤잖아. 가파른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경기가 조금 당연히 지표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도 났고 금리도 올렸고 그 상황에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버거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증산에 우호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증산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시각이 바뀔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뀝니까? 화폐 가치 훼손, 공급의 장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요에 의한 증가였고 그것만 그 가파른 속도만 조금만 조절을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는 좋아요. 지표가 둔화돼 있을 뿐이고 이게 심화되면은 이제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심화돼서 소비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걱정하는 게 소비가 줄을까 봐 걱정하는데 가파르게 올려도 지금 지난 2018년도 2.5% 금리가 안 돼. 거기까지도 못 미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떼요. 안전자산이라 강세를 떼요. 무슨 소리야. 미국이 지금 제일 약한데 자본시장에 꼬신 증시가 미국이 제일 약해요. 굉장히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도 뭐 프리미엄도 가장 많이 빠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미국발 소비자 물가지수 8.6이지 다른 나라가 8.6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8.6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문제죠. 그럼 달러가 약세를 떼야지. 리먼 때처럼 미국의 문제니까. 어떻게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를 뗀다? 그것도 뻥이라니까요. 금리 올리던 2005년, 15년, 16년도에 미국 달러는 100에서 달러 인덱스는 100에서 90까지 내렸어요. 달러 인덱스. 그것도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 교육할 때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있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옆에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까? 그러면 죽습니다를 지난주 얘기를 좀 해주든가. 시장 조금 반등 나오면 악을 쓰고 소위 말하는 개잡주 사라고 그러고 시장 무너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팔아야 된다고 보수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그따구로 얘기하고 어제 같은 날 폭락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또 악을 써서 유튜브니 뭐니 다 들여다봐도 다 악만 쓰는 내용뿐이 없어. 죽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유가가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뭐 정신 나간 것도 그럼 다 팔아가지고 풋을 사러 그러던가 다 팔아서 쉬라 그러던가 그래놓고 또 그래가지고 곡물을 사십시오 그래갖고 무슨 뭐 예를 들면 어제 우리도 한일사료 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드렸지만은 한일사료 사세요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차분하게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만 갖고 있었어도 그냥 계좌는 망가지진 않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10만 원 이탈됐지만 그렇게까지 패닉 상태 흐름으로 연동되진 않아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제는 우리나라 지수 기준상 3%면 엄청나게 빠진 거고 오늘은 0.46이면은 빠지긴 빠진 거지만 야 미국장 4.68% 나스닥 빠졌는데 그 공포감 감안하면 밀린 게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보니까 그거는 내가 눈으로 안 보고 그냥 옆에서 하는 얘기만 들어서 공포감을 가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8.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또 나와 있고, 그죠? 연 단위의 기준에서 10.9. 근데 별을 3개를 주는 거는 근원을 떠나서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는 왜 그러면 근원을 안 따지냐? 근원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따지는 이유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 대비해서 산업이 쓰는 원유 부분은 포함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서울이 블랙아웃이 나왔어요. 블랙아웃. 이해되세요? 서울이 정전이 됐다고. 서울이 선진국이라며. 선진국이 어떻게 정전이 되나? 정전이 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동에서 문 열고 장사한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냐고.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질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 왜 아프지 생각해봤더니 우리 부모 형제고 우리 지인들이고 다 내 주변 사람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다가 손이 싹 꼬꾸라들어. 해외에 나갔더니 해외에서도 그러기도 하던데. 그리고 조금 지나서 바로 한 달도 채 안 돼서 바로 윤정도는 그 이전부터 막 깠지.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야당에 들고 나오죠. 그 당시 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인가요? 들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야, 그거 기름, 그거 전기 얼마나 쓴다고 그러냐? 뒤져볼까? 서울에 블랙아웃이 된 진짜 이유를 뒤져볼까? 까봤더니 산업용 전기를 못 올리게 한 거야. 산업용 전기를 못 올리게 해갖고 요금을. 그래, 막 그냥 기업 입장에서 무지하게 돌려요. 물론 이제 국가 경기 발전을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을 했냐고. 하지도 않는 상태에 기업들만 배불러지는 상태에 한전이 민영화된 지가 언젠데 전기요금을 그렇게 묶어버리냐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기도 기업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에너지도 뭐 식품도 마찬가지 개인 소비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CPI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데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뭘 본다? 그냥 근원이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를 그것도 전월 대비해서로 본다. 전월 대비해서. 별 3개가 그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도 이걸로 나올 거예요. 10.9로. 와, 생산자 물가지수도 무지하게 올라갔다. 근데 이전보다는 좀 떨어져서 다행이다. 여기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돼야 물가가 또 잡히죠. 판매 단가가 낮아져야 물가도 안정화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결론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지금 뭔 소린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결론적으로 지표를 눈으로 봤더니 어제 오늘 갑자기 가파라진 게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정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갑자기 조정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든다면 어제 강의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시황에. 요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방 더 밀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의 저가 기준이 일단은 이제 앞전 금리 인상 시기에 저가 15%의 조정된
대비해서 그렇게 주가가 지수가 100% 이상 올라왔던 걸 감안하면 2100에서부터 4800까지 올랐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하락률의 기준이 뭐 상상을 초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둘째 치고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날 바닥을 찍고 다우지수 보시면 5월 20일 날 바닥 찍고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보시면은 4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4월 정확히 20일입니다. 4월 20일경부터 해서 3월 달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응? 여기서부터 조정받아서 5월 20일까지. 그러니까 3월 저점을 깼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요.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도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20일까지 밀리는데 3월 저점을 일단 어찌됐건 깨버립니다. 응? 깨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경우 유럽하고 일본 어디 있니? 응? 유럽 일본 어디 있어? 일본으로 지금 안 나오는데 일본으로 볼까요? 일본으로 보시죠. 유럽 3월 저점을 안 깨요. 그죠? 4월부터 조정을 받는데 5월 초에 조정이 끝나. 그러니까 미국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거야. 이 3월 저점까지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11% 반등, 10% 반등하고 또 깨진 거고. 유럽은 깨질 않아. 일본도 깨질 않아요. 그죠? 3월 저점 안 깨.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정도 안 받아 사실은. 오히려 또 올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따지고 지수니 뭐니 대처를 하자는 거 정확히 좀 따지고 이런 거라도 하나 보여주면서 그냥 방송 보면 뭐 야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주고 응? 그냥 인플레이션이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봤더니 원래는 전월 대비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 곡물을 뺀 그걸 봐야 되는데 전년 대비에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를 딱 보여주고 그것도 보여주든가 보여주면 사실상 계속 올라와 있던 거라서 상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럽과 일본하고는 다르게 4월 20일경부터 해서 미국 쪽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5월 20일까지 이렇게 깨진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5월 초에 바닥 다지고 그리고 일부 오르다가 요자락에서 이만큼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예요. 요게 우리나라의 핵 문제. 우리는 3월 저점 깨지 않았느냐? 그럼 월봉으로 보시면 돼. 그거는. 우리는 1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5월 달에 처음 살짝 이탈한 거예요. 근데 유럽은 또 일본은 이탈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3월 달에 저점이 이탈됩니다. 1월 저점이 여기고.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1월 저점 위에 있어요. 이탈됐는데 금방 이거 돌리죠. 이게 뭐냐면 3일 동안 딱 빠진 거예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그래 지네들 혼자 그냥 3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얘기했잖아요. 2월 말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정 공격 설. 그리고 실질 공격. 그게 이제 뭐 큰 파괴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일단 또 난리가 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하루 조정폭이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루 돌린 폭도 하루에 9%씩 돌렸어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 그 유럽 쪽의 기준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3월 달에 2월 말 3월 달입니다. 2월 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2월 말 3월 달에. 그래서 이때만 하루에 독일이 4%씩 많이 빠지고 이날 뭐 5% 빠지고 하루 돌린 거 얼마? 7%, 8% 그리고 다른 쪽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9% 하루에 9% 그렇게 돌린 겁니다. 요 충격 이후에.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3월 저점 이후에 그러니까 1월 저점으로 기준 잡는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저점 이후에 깨진 게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쪽에서 그렇다면 결론은 왜 빠졌니 얘네라고 했을 때 기업 실적이라니까요. 그건 금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는데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바로 기업이 저렇게 나빠진 게 아니고 응? 그 이전부터 해서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좀 벗어나고 위드 코로나 벗어나고
그리고 산업이 다시 또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월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존이나 이런 쪽은 절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응? 안 그러겠어요? 앞으로 계속? 결론은 넷플릭스의 조정, 또 테슬라의 시가총액 5위짜리의 이런 조정, 또 시가총액 4위의 이런 조정, 그리고 소비재 월마트의 조정.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물가는 잡히는데 이제 소비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죠. 소비가 살아있는데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 얘기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면 된다. 소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지냐?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에너지와 식품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면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생산자 물가지수 안정화가 되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니 뭔 옛날보다 당연히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 물가 오르는 게 전년을 따질 거냐 전월을 따질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오르는 물가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못 잡아내서 이번에 조금 충격이 있을 뿐이지. 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요의 증가가 가장 큰 이유인데 그렇게 해서 경제 지표가 좋아져서의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쳐져 있을 뿐인데 그게 또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빨리 안 잡혀서 너무 가파른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될까 봐의 흐름인데 현재로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그러니까 안정화될 거를 대비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실망인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나서서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잡히면 또 엄청난 시장 안정화 플러스 다시 고가가 나오죠. 다시 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응? 지금 다 물가가 올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올려진 것만큼 매출이 반영이 되는 거죠. 응? 지금 뭐 팜유도 오르고 20-30%씩 다 올랐다면 밀가루 가격도 오르고 그럼 대한제분 이런 데는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거 아닙니까? 영업 마진도 증가할 거고 그럼 그런 친구들은 다 올라가겠죠. 주가 당연히. 그게 이제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거냐. 20-30%만 올라야 되는데 막 200-300% 올라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과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매출이나 실적은 개선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조정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조정이었고 그게 5월 20일이 끝입니다. 그리고 26일 날 엔비디아의 시간에 마이너스 6%가 정규장에 플러스 5%로 그러고 나서 쭉 가야 될 판에 우리나라도 연동돼서 가야 될 판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난주에 못 갔고 그 이번 주에라도 해소되고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지난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 외로 그냥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하루 나왔고 두 번째 충격까지 이제 나왔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 쪽이 조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시뻘개요. 응? 유럽은 시뻘개 지금 어찌됐건 간에. 막연한 공포 갖지 마세요. 그네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막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 능력을 키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시황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쉽고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도 뭐 뒤죽박죽 얘기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 부분들은 전체를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 다시 또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 거예요. 지금 뭐 장 끝나자마자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해드리는 부분이 되는데 자료를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황 부분이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상 이런 그 지표들을 보여주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또 그 근원이나 일반 또 생산자 물가지수 또 FOMC 회의 금리 관련된 지금 현재의 금리 관련된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잖아요.
그 들어보니 또 유럽장도 이렇게 빨간불 보니 또 우리나라 낙폭 줄인 걸 보니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못 알아듣겠어도 조금 다시 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1111 우리가 1등이다 1111 한번 갑시다. 1111 1111 주알토 아카데미에 계속 시황을 갖고 나갔었고 뭐 자료 무지하게 한꺼번에 나 몰라 그냥 싹 다 올려버릴 테니까 그거 이제 올려지면은 보시고 1111 방송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VVIP 회원님들 이외에 VVIP 회원님들께 시황 잡아드리고 다 해드리면 되지. 제가 왜 무료 회원님들 또 우리 그 네 방이 네 개란 말이에요. 네 군데 방 회원님들을 다 해드려야 되냐고. 방송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 정 회원님들도 들으시면서 뭐 채팅하시고 그런 거 들으시기도 하실 텐데 방송 듣고 시황 뭐 계속 뭐 그 저 전략 부분들 올려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료 부분들 뭐 지난번에도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또 보시고